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한 주도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상당히 괜찮은 한 주였어요. 시장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게 급락이 없이 섹터나 종목별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탐방 갔다 왔던 실리콘2 탐방 관련된 후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탐방 갔다 온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가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대부분 같이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달리 실리콘2만 많이 올라간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제가 간간히 지금 탐방을 다니면서 또 확인되는 종목들 좀 더 같이 공유해 드리고요. 좋은 종목들 골라서 탐방을 계속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이 제가 있을 때 공유 드리면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 세력이라고 하시는데 세력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갔다 온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글쎄요. 아무튼 제가 탐방 가서 옳은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네.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말님께서 현대차 탐방 한번 해주세요 하시는데 현대차가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안 받아줄 겁니다. 아마 PB 나부랭이가 온다고 받아주지 않죠. 요즘에 코스닥 시장 종목 가운데서도 콧대 높은 종목은 안 받아주더라고요. 전화하면 PB 따위는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총이 좀 큰데 최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합니다. 아예 안 받아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그런 것이었는데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거리라면 너무 멀지 않는다면 또 갈 수 있고요. 과거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부산도 갔고 대구도 갔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갔고요. 경기도권까지는 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리고 5월 달에 또 가는 회사가 작년에 거래가 정지됐던 인토로조라는 회사가 있죠. 컨택트 렌즈 회사. 1년 만에 이제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마 거래 재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되면 거래 재개 관련된 이슈가 아마 공시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아마 거래 재개될 때 제가 최근에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5월 정도쯤에는 아마 탐방 내용을 인트로조 같은 경우는 아마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들 가운데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확인을 해서 또 만약에 오픈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공유할 게 있다면 공유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2.26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와 2차전지 소폭 상승 출발한 가운데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 밸브, 석유화학, 전선과 전력설비, 태양광, 원전, 풍력, 항공, 표류사 AI, MLCC, 요리기판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협상 기대감과 비둘기파적 연준 의원 발언, 빅테크 실적 호조 영향으로 미국 시장 올랐는데 어제 저희 방송 시간쯤에 미국 선물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다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기사 보도를 트럼프가 또다시 말을 뒤집으면서 그런 거 no considering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선물이 밀린 모습이었는데 어젯밤에 또 이야기들이 돌면서 굉장히 급반등이 주면서 시장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발 투자 심리 완화 또한 가세가 됐고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또한 고용시장 악화 시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시장에 냈습니다. 트럼프는 2, 3주 안에 대중 관세 재조정 시사를 했고요. 현재 145%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시장 기대감의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원로 이사는
고용시장 악화 시에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어제 또 주요했는데요. 최근 경제 지표는 둔화 지속이 되고 소프트 지표, 하드 지표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조금은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더군다나 알파벳 같은 경우가 장중에 2.5% 그리고 시간에서 4.8% 급등하면서 호실적 발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광고 매출 호조로 클라우드 부문 성장 둔화가 상쇄됐습니다. 코스피는 관세 우려 완화되는 과정에서 전일 호실적 발표한 조선 등 영향의 대형주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4월 10일 제외하고 3월 28일 이후에 현물 순매도한 외국인들이 현선물 순매수 전환하는 게 오늘 특징이었고요. 오전 기준 현물 500억, 선물 3,5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업종별로 반도체, 조선, 금융주주, 기계업종 상승했고요. 자동차, 방산, 음식료, 보험업종 하락이었습니다. 조선은 전일 HD 현대, 조선그룹 전체적으로 놀라운 실적이 나왔고요. 한화오션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죠. 경기 우려를 덮는 실적 성장세의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왔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영향이 적은 미국 협력을 요구하는 업종, 특히 말씀드렸던 조선업종이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을 가진 수출주라든지 실적으로 우려들을 상쇄하면서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은 24조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다음 달 7일 전망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코 당국의 사업자 선정, 적격 판정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은 한미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7월 8일 이전 관세 폐지 목적의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죠. 자, 코스닥은 미국 기술주의 강세와 구글 호실적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제약바이오 약세가 상당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의 머커 SC 특허 침해 소송에 반락을 했고요. 바이오 관련된 투심이 위축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 급반등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도 속등했고요. 리노공업은 특히 액면 분할 영향에 장중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다음 달 7일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전망이 나오는 기사가 나왔고요. 백악관이 6월 알래스카 LNG 서밋 추진한다는 소식에 피팅과 밸브 업종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10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고요. 기관 동시 순매수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결연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종 강세 나타났고요. 전일 한미통상협의회에서 조선 분야 협력 합의가 됐고 미국 해군성 장관의 방한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를 좀 더 끌어올렸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 두 기업들에게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요 기술주 반등입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의 경영진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 조짐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캐펙스 축소 우려를 부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3월 말쯤에 캐펙스 관련된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오픈 AI와의 어떤 관계, 계약권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변경이 있는 것이지 전반적인 캐펙스 변화 전혀 없다라고 3월에도 강조를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 지연 우려가 기사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 캐펙스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아마존 데이터 센터 부사장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경영진도 AI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 조짐이 없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SK 현대 일렉트릭까지도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전선 관련주도 일부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재생 업종도 강세인데요. 한화솔루션 최근에 화나지 않고 너무 기분 좋죠. 한화솔루션 전일 깜짝 실적에 이어서 노르웨이 폴리실콘 지분 인수로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 기대감에 급등을 했습니다. 한화, CS윈드 등 정책 기대감도 좋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속도 상당히 좋았죠. 자, 2차전지 업종도 다소 강세였습니다. 다만 삼성 SI가 금일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 등 여타 2차전지 섹터, 에코프로비움과 LF 등의 소재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엔터 업종도 오늘 SM, DOU 굉장히 좋았고요. 그 외에도 하이브나 JYP 엔터, YG 또 살폭 올랐는데요. 말리쥔의 방한 행사에서 한한령 해제를 위한 K-팝 한중평화협회 출범식이 개최됐다는 겁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SM, 특히 DOU가 아마 2분기에 텐센트와의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DOU 관련된 지분을 추가 인수하는 SM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YG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JYP 엔터 등등 관련해서 주가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알테오젠 머커의 특허 소식이 하락을 했고요. HK 이노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업종의 탑3는 운송장비와 부품, 화학, 기계장비고요. 업종 바텀3는 IT 서비스, 제약, 운송, 창고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중국의 협상 부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관세 협상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같은 스탠스가 뭐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또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 관련해서는 뭐 미중 협상 진행 5호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만약에 또 된다면 낙폭과대 업종 중심의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4월 순매도 주체인 외국인이 지분율 감소 최상위 업종에 역시 그때는 리바운드가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외국인들 지분 축소를 가장 많이 한 섹터 중심으로 반등세가 제일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IT 가전, 화학, 기계, IT 하드웨어, 철강 이런 것들이 외국인 지분율 감소 최상위 섹터인데요. 이런 섹터들의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아까 제가 인트로 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뭐 인스타 때문에 뭐 외모 꾸미는 것들 많고 칼라 렌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많이들 하죠. 그리고 K-팝 관련된 K 컨텐츠, K-팝 뭐 걸그룹들 뭐 계속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렌즈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일본 쪽도 렌즈 그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유럽 쪽도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좀 외모 중심적으로 이렇게 컬러 렌즈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 그래도 인트로저라는 회사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지만 정상적으로 관련된 적정 관련된 회계법인 의사를 받으면서 오늘 아마 4월 말 5월 초에는 거래가 재개될 텐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올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아마 거래 재개될 때쯤에 제가 구체적인 탐방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칼라 렌즈 안 끼셔도 다들 잘생기고 다들 예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표를 보여드리면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쪽의 상무부 발표인데요. 중국 상무부는 미중 협상을 위해서 부과된 어떤 여러 가지 미국에서 부과된 관세부터 취소해야 된다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관세 취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상무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고요. 트럼프가 중국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 누구 만나냐 얘기했더니 트럼프가 그런 건 상관없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결국 계속적으로 전화 오고 있고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냐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누굴 만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요 인사를 만난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만났다고 했는데 누구 만나냐 그랬더니 그거 중요하지 않다. 답을 회피하죠. 아주 영리하게 답을 회피합니다. 근데 상무부에서는 관세 취소가 우선이고 당분간 밀당의 시간을 좀 더 가져갈 것으로 포지션을 일단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슈입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만났냐 안 만났냐 봤는데 중국 외교부가 미중 관세 협상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허위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최근 미국 측에서 미중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것이 허위 정보라고 답변했고요. 미중 양측은 관세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지 않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은 더더욱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 측이 시작한 것이고 중국 측의 태도는 일관되고 명확하다. 싸우자면 끝까지 싸우고 대화하자면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다만 대화와 협상은 평등하고 존중하며 호혜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미중 간의 경제통상 관련 어떠한 협상도 진행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 통화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은 트럼프의 거짓말 가능성이 좀 높죠. 성향상, 그죠? 트럼프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중국 쪽에는 공식적으로, 미국과는 지금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호적인 이야기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125% 관세에 부과 중단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공지 각 부서에 해가지고
관세 신고 시스템 단일 창구의 2025년 4월 24일 신고 과세 결과에 따르면 관세는 미국산 8542 직접회로 반도체에 대해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중단합니다라는 이게 공문이 떴습니다.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시로 세무위원회 고시 2025년 제6호와 관세 총소 공고 2025년 제58호 규정에 따라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 부서 및 관련 부서는 적시에 이 사항을 통지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공식 문서가 중국 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좀 우호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분은 부인을 했지만 중국에서 일단 미국으로 우호적인 제스처가 일단 나온 거죠.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125% 관세 부과 중단한다는 우호적인 제스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오늘 뭐 이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이 표는 올려주시 마시고요. 자료가 나왔었는데 중앙일보가 오전 7시에 중국 재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0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재무부 청사로 입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는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트럼프가 언급한 오전에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던 중국 인원일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미국의 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 그러니까 누구 만났습니까? 계속 뭐 전화하고 만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누구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원했던 그런 어느 정도의 급이 되는 그런 인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허리펑 부총리라든지 이런 정도만의 아주 고위급 인사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만난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미국 입장이 좀 곤란한 뭐 그런 상태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뭐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협상이 없었다는 관세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모든 관세 철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은 관세 철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협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만남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냥 흐지부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가 만약에 맞다면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약간 완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쫄리는 것은 지금 트럼프지 시진핑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쫄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뭐 베트남, 뭐 인도, 뭐 한국 이렇게 하나 호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빨리 뭔가 하나 샘플을 하나 잡아가지고 굉장히 미국에 유리한 어떤 관세 협정 이런 부분들을 호구 하나 잡아서 모델로 삼고 싶은 미국의 상당한 그런 욕구가 지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도 서두를 거 없다. 확정적으로 서두를 거 없고 천천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고 우리가 가져올 것은 가져오면서 상당히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관세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천천히 해야지 급하게 서둘러 갖고 이렇게 사인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7월에 될지 6월에 될지 뭐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아무튼 뭐 만났으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아까 좀 전에 올려주신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41% 정도까지 빠졌고요. 경제 관련된 지지율만 보면 40% 언더로 3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전반적인 지지율은 41%, 경제 분야만 보면 38% 최악이죠. 자, 조금 아래쪽에 그 그래프를 조금만 확대를 좀 해주시면은 이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오바마 2009년도에 오바마가 점선은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바이든이 있죠. 2021년 바이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빨간색인데 쭉쭉쭉쭉쭉 내려옵니다. 아주 아래쪽으로도 트럼프 1기 2017년도에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뭐 바이든 전 대통령, 뭐 트럼프 2017년 1기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보통 한 50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뭐 트럼프는 이게 거의 뭐 40% 밑으로 내려갈 기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내려가면 똥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좀 더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고집을 부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시장에도 조금
안정적으로 하방을 지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 쪽인데요.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첫 번째 물가, 이게 25%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와 경기가 13%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인 저소득층이 관세 인상의 부담을 가장 더욱더 크게 느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뭐냐면 미국 증시의 히든카드죠. 결국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는 자사주 매입을 못하지만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자사주 매입을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인데 오른쪽 막대 그래프 보시면 이 히든 카드 결국 미국 증시의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가 전년 대비 19%나 증가한 3,770억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외부 환경이 불안정한데 기업 내부의 매입 수요는 시장 하방의 압력을 굉장히 균형을 제공하면서 하방을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보다 매입 규모가 거의 20% 가까이 증가한 것들이 지금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미국 주식이 빠질 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방어를 해주고 어떤 주가의 안정성을 좀 찾아간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어떤 그런 움직임보다는 트럼프도 약간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중국도 완화되는 제스처를 아까 취했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실적 발표 뒤에 바로 이어질 것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미국 증시의 어떤 하방을 좀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갑자기 또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한투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내부자 수급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이 앤 셀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내부자 수급도 아직은 컨빅션 바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극단적인 매도 우위 구간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셀 레이쇼가 0.48로 장기 평균을 상회하면서 내부자들의 신뢰 회복 조짐이 살짝 엿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컨빅션 바이로 해석되는 구간은 통상 1.0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보시면은 그 중간 사이에서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강력한 시장 저점 신호가 언제였냐? 2008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확 튀어오른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때가 컨빅션 바이에서 바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슬슬슬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아직도 컨빅션 바이라고 확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어느 정도 신뢰 회복 조짐이 보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내부자 수급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약간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크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요.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3%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전선, 전력기기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역시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랩리서치 6.25% 급등을 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6.56%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랩리서치는 지난 분기 시장 점유율 확대, 반도체 생산 확대에 힘입어서 매출과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2분기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 내놓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CNBC 헤드라인을 좀 올려주시면 요겁니다. 네, CNBC 헤드라인인데요.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24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둔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케빈 밀러 아마존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부사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개인 SNS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향후 몇 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매우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월가에서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아마존의 계획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과 엉뚱한 결론이 나오고 있다. 일축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역시 우리는 어떤 축소도 보고 있지 않다며 컴퓨팅과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 구글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 외에서 4%의 급등을 했는데요. AI 기술을 서비스에 통합한 결과 검색과 클라우드 매출 등 견조한 성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그래서 25년 캐펙스 계획도 750억 달러로 그대로 가겠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장에서 월가 예상치는 720억 달러였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알파벳, 구글은 750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캐펙스를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과 전력 설비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LS렉이나 그리고 효성중공업 상당히 오늘 모습이 좋았고요. 조금 뭐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아쉬웠는데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겠죠. 뭐 실질적으로 1분기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진전기라든지 일부 전선주도 뭐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도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반도체를 보자면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명치 이야기인데요. 아이폰 17 시리즈 디램 탑재랑 관련된 고명치 커멘트인데 이걸 좀 이야기 드리면 애플의 25년 하반기 아이폰 17 시리즈 신제품 모델들 중에 최소 3가지 모델 프로 맥스와 프로 울트라 틴은 모두 12GB 디램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모델 기본 모델에도 12GB 탑재하려고 하지만 공급 부족 가능성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고요. 애플이 현재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고 5월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7 기본 모델이 올해는 8GB를 유지하더라도 26년 하반기 모든 신형 아이폰 모델들은 12GB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죠. 12GB 디램의 ASP는 8GB보다 약 50%나 높다고 합니다. 주요 공급사인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등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애플의 보다 공격적인 디램 업그레이드 전략은 스마트폰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대응책인데 전반적으로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보다 AI용 HBM 출하 기반이 작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관련된 디램 관련된 수요가 더 늘고 많은 탑재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쪽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다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쪽의 레거시 쪽의 부분에 어떤 정상화 그리고 상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도체 쪽에 훈풍을 볼 수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디지타임즈 아시아 쪽 헤드라인 보여주시면요. JEDC라는 곳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위한 HBM 규격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JEDC는 조인트 일렉트론 디바이스 엔지니어링 카운슬이라는 곳인데요. D램과 낸드, HB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 규격을 정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차세대 HBM4 높이 규격을 좀 완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의 D램 적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산을 이어지게 갈 수 있고요. 새로운 규격은 고비용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좀 연기시킬 수 있는,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양산은 규제 완화로 AI 메모리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강화할 수 있게 됐고요.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게 유리한 전환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결국 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규격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굉장히 빨라져야 되고 그러면 본딩 장비 관련된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분명히 있고 수율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 높이에 대해서 규격을 좀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대로 하던 대로 하이닉스가 하던 대로 삼성전자가 하던 대로 HBM에 어느 정도 규격을 그대로 맞추면 그 기술로 맞추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이닉스가 이쪽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삼성전자도 뭐 추격을 할 수 있다면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튀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도체 그리고 전력 전선기기 관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과 조선 기자재인데 이건 뭐 하도 많이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오늘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들이 나왔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2+2 통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업계에 따르면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30일 날 한국을 찾아서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또 연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호실적에 따라 각 증권사들이 목표주가 상향조정 리포트를 대거 오늘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기본적으로 조선업종,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특히 한화오션이 굉장히 좋았고요. 수직계열화, 그러니까 인수 관련해서 수직계열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화오션이 훨씬 좋았고 현대중공업도 괜찮았고요. 나머지 뭐 현대 그룹들, HD 현대
그룹 조선그룹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그 외에도 뭐 기자재 관련 종목이라든지 엔진주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고요. 관련해서 본행제 관련주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동성화이텍이 오늘 좀 아쉬웠는데 엔진주까지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삼양엠텍이나 대창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오늘 눈에 띄게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전 관련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전력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계를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고요. 이에 따라서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양측은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는데 경쟁 당국의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체코 정부가 기존에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아마 뭐 두코니 원전 2기 2기 사업비로 아마 4천억 크로나, 그러니까 이게 26조 2천억 정도가 제시됐기 때문에 이게 큰 사업을 만약에 따낸다면 뭐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산업이라든지 삼양엠텍, 뭐 성광밴드, 우진엔텍, 두산 에너빌리티, 뭐 태광, SNW, 한신기계, G2파워 이런 원전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줬는데요.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회사인 중국의 CATL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테크데이에서 리튬이 지배하던 시장의 판도를 바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라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CATL은 낙스라에 이중셀 기술을 적용하면서 기존 초고속 충전 셀과 독립형 보조셀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성능을 대폭 높였고요. 연말기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지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이걸 뭐 써서 좀 테스트를 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50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리튬 배터리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부 기사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LG엔솔, 삼성S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나트륨 배터리 개발 완료 시점을 2030년 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 기술적으로 5년가량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국내 업체에게 호재 아니잖아요. 이거 악재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뭐 효율성,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가, 이거는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만약에 나트륨 배터리가 정말 공식적으로 이렇게 LFP까지도 대응을 한다면 국내의 양극재 회사들 상당히 괴롭죠. 셀업체들도 상당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악재일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오늘 반등은 좋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빠져서 그런지 악재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트륨 배터리 이야기 나오니까 애경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인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관련된 그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서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라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나트륨 전지는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고 충전도 빠른 특성이 있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NCM 하이니켈 전지와 유사한 수준의 에너지 밀도가 달성되고 있다. 2세대 나트륨 전지 에너지 밀도 목표가 킬로그램에 200와트시 정도가 되는데요. CATL은 규모의 경제 발생 시 킬로와트시에 $40까지 비용이 낮아질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EV 한 대당 약 $9,200가 절감된다고 하고요. IRA 보조금 한 대당 $7,500 없어도 리튬 배터리가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전기차 A에서 D 볼륨 저가 세그멘트죠. 이 모델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배터리팩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0를 하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CATL의 주장대로 반값 배터리 달성이 가능하면 중저가 전기차 라인을 중심으로 확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나 뭐 소재, 양극재, 소재 업체들은 저는 되게 악재인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이 덥석 이렇게 이쪽에 좋다고 사기도 좀 애매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그러나 국내 자동차 섹터 관련 애널들은 이 나트륨 배터리가 이렇게 정말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뭐 효율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뭐 생각들을 좀 아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리포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골드만삭스 리포트인데요.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골드만삭스. 자, 근데 이 리포트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관련된 투자 의견은 셀입니다. 셀, 매도입니다. 매도. 그리고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8만 원. 지금 주가가 훨씬 높을걸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매도 사이클을 주었습니다. 좀 만만치 않고요. 자,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도 목표 주가를 9만 원 줬습니다. 9만 원. 아마 지금 주가가 이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건 스탠리와 뭐 골드만삭스 등등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셀 종목 리포트를 냈죠. 그러니까 오늘 모건 스탠리나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 영향인지 포스코 퓨처엠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뭐 오늘 급락을 하진 않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안 좋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나마 조금 버티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계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나트륨 배터리가 CATL에서 나오면서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 등의 엔터, 음원, 음반 등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표를 보여주시면 엔터 4개사의 합산 분기 매출액 추이와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영업이익 추이 전망인데 역시 25년 1분기가 저점이에요.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내면서 가는데 DOU와 SM의 콜라보 이게 굉장히 좋고요. DOU가 오늘 급등을 했고 SM이 DOU 관련된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2분기에 텐센트와의 협업 소식이 있기 때문에 DOU나 그다음에 그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는 SM이 신고가를 나타냈고요. 그 외에 뭐 하이브, 그다음에 JYP 엔터 등등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미 리포트가 꽤 나왔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1분기 저점을 확인하고 2분기부터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죠. 2분기부터는 대규모 투어 재개나 뭐 업계 성수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연 모객수가 빠른 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과의 어떤 부분이기, 한한령 해제면서 중국에서 만약에 어떤 공연이 만약에 정말 가시화된다면 엔터 업종, 음원 음반 업종들은 뭐 날아갈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4분기 그리고 그 2분기, 4분기 이 두 개 분기가 상당히 그 앨범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반 판매량이 성장 국면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 실적 저점을 통과한 뒤에 2분기 실적 호조를 보고 비중 확대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DOU가 꽤 많이 올라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째입니다. 일부 방산업종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뭐 실적 관련해가지고 영업이익을 2,086억 원을 추정을 하면서 전년비 366.8% 상승할 것으로 봤으면 대폭 상승이죠. 컨센서스와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11.3%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에 폴란드 K2 전차 26대를 인도하면서 납품을 순조롭게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1분기 연결 매출액이 5조 5,141억 원, 영업이익이 5,6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3%나 급반등을 날 것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15.2%,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13.2%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DS투자증권은 전일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수출, 매출 본격적 이식과 폴란드 K2 전 2차 신규 수출을 고려한 올해 예상 매출액은 3조 7천억 원, 전년비 32% 증가, 영업이익은 2,406억 원, 전년비 9.7% 증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방산사업부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올해 추정치가 OPM 마진이 8.4%를 예상했고요. 해외 수출 비중은 작년 18%에 이어서 올해도 높은 비중 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다울투자증권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캐나다 K9 공급 가능성이 보도되었다면서 캐나다가 포병 전력을 포함한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긴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캐나다 정부의 군수설 다변화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미 해외에 1,300문 이상이 공급된 K9 자주포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고 검증된 무기체계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당분간은 자주포 시장의 마켓 쉐어를 수성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캐나다하고 중국이 아주 친해졌습니다. 과거에 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캐나다와 중국이 상당히 사이가 좋아진 것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야 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될 것을 캐나다 쪽에서 이제 이렇게 대체해서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하고 미국이 최근에 상당히 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째 섹터입니다.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공표하면서 혁신 의제의 일부로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틀을 공개한다면서 이 틀은 미국의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면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세부 사항으로서는 ADAS와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한 규정은 유지하되 보고 절차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된 차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차 면제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생산한 차로 확대하는 내용도 규제 완화 방안에 포함됐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늘 일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SNS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SNS 보여드리면 테슬라가 노르웨이 공공도로에서 FSD 운전할 수 있는 2년간의 예외 허가를 획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차량 실시간 소프트웨어 정부 감독하에 진행된다 봤고요. 노르웨이 도로청의 승인을 받은 이번 테스트 프로그램은 다음을 허용한다라고 밝혀지면서 FSD 버전 13의 활성화, 그리고 조향 및 속도 제어 기능 수정, 그리고 테슬라에서 훈련받은 운전자만 참여, 그리고 EU 형식 승인을 받은 등록 차량에 한정한다, 이렇게 SNS에서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노르웨이에서 아마 FSD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율주행 관련된 뭔가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미중 관세 협상 불확실성 속에 역시 희귀금속 상승세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건 뭐 늘 항상 아직까지 중국과 미국이 크게 관세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본다면 이 희귀금속 관련주가 일부 뭐 갑자기 들썩일 수도 있습니다만 뭘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DMZ 세계적 관광지구 조성 발언의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DMZ 평화공원 테마주, 뭐 삼육물산 자연환경 누리플랜, 크라운 혜태홀딩스 등 일부 테마, 그리고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플라스틱 공약 등 친환경 식품용 용기인 카토팩 제조 사실도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연일 상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육물산. 자, 이것도 다 테마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분기 통신장비 업체들의 양원 실적 전망에 관련주가 오늘도 일부 올라왔습니다. 어제 하나증권의 리포트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관련주가 올라왔고, 피노, 우리로, 다보링크, 텔콘 RF제약, 옵티코어, RF 머티리얼즈 이런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적합도 1위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 정치인맥주들도 일부 관련해서 움직였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너무 화창하고요. 좋은 날씨입니다. 뭐 주말 사이에도 비가 없다면 굉장히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 상당히 가족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활동 하시고요. 월요일 날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제 컨텐츠 한 번 더 보시면서 제 얼굴 한 번 더 보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